아산시 방축동에 자리한 갤러리 산책의 장소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이 천안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천안 시민들을 흥겹게 해줬던 천안 흥타령 춤축제에 대해 돌아봤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상돈 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미필적 고의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살펴봐야 한다는 뜻을 내비쳐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유량동에 위치한 대규모 중고차 매매단지인 현대 오토아레나를 놓고 유치권 행사자와 시공사인 현대 아산 측이 점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행 1년 7개월을 맞이한 천안형 환승 할인제와 관련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TV 첫 소식은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천안TV는 아산에서 진행 중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공금 유용 의혹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 사업 전시공간 계약 과정에서 석연찮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3월 문을 연 아산시 방축동 갤러리 산책은 앞선 해인 2020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사업의 공모에 선정된 곳입니다. 개관 당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증진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지금은 방치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은 이 공간을 활용하는 날이 1년에 100일 남짓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미술협회 아산지부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석연찮은 정황이 불거져 파장이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자는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했는데 임대차 계약은 2020년 12월 18일 처음 이루어졌다가 약 5개월 뒤인 2021년 5월 21일 내용이 일부 바뀝니다. 첫 계약에서 미협은 소유주에게 보증금 600만 원과 5개월치 임차료와 사용료 2,400만 원 등 총 3천여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약에서 보증금은 5배인 3천만 원으로 뛰었고 임차료와 사용료도 사업 기간까지 1억 7천여만 원을 소유주에게 건네기로 약정합니다. 여기에 특이하게 건물이 채권단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 3천만 원 중 2,400만 원은 미협에 반환하지만 나머지 600만 원은 특정 개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개인은 바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광고대행사 대표 조모 씨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은 물론 법조인들도 계약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고 보증금 중 일부가 조모 대표에게 흘러가도록 한 점이 석연찮다고 입을 모읍니다. 현재 아산경찰서는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예술인들은 경찰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 의혹이 있었던 부분은 확실히 증명이 된 것인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고 또 그 해결점을 찾아서 어떠한 실마리가 잘 풀려서 그 예술계가 평탄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그것의 가장 큰 그 시작점은 경찰 조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무언가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 드러난 것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면 거기서부터 시작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경찰에서 좀 더 세세한 면밀한 조사를 해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하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시민들과 관람객들의 큰 호응 속에 진행됐습니다.
경연에 참가하는 팀들의 수준이 높아졌고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주최 측의 노력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이번 축제는 많은 박수를 받았는데요. 지난 닷새간의 축제의 모습을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하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천안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대히 막을 내렸습니다. 국제 부문과 국내 부문으로 나뉜 경연을 비롯해 춤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볼거리 등을 통해 관람객들을 만난 천안 흥타령 춤축제는 평소 시민들이나 관람객들이 만날 수 없었던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무용단들이 각 나라의 전통 의상과 음악을 들고 찾아와 마치 세계 여행을 다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했고, 전국에서 온 국내의 춤꾼들 역시 탄성을 불러일으킬 만한 공연으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일반 시민들이 함께한 흥타령 춤축제만의 백미인 막춤 대첩과 올해부터 낮과 밤 둘로 나뉜 거리 퍼레이드까지 관람객들은 5일 내내 끊임없는 축제 흐름 속에서 연신 즐거운 표정을 내보였습니다.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정말 풍족한 축제여서 정말 재미있게 놀다 갑니다. 다양한 이제 인물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더 한층 즐거운 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이면 성년을 맞이하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 그만큼 더욱 발전돼야 할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무용단들의 체력 안배를 고려해 거리 댄스 퍼레이드를 하루에 몰아서 하는 일정도 제고할 필요가 있었고, 낮에 진행할 퍼레이드의 경우 인근 주택가의 주민들로부터 있을 수 있는 소음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주민들 역시 대승적 차원에서 배려를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게 축제장을 다녀온 많은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내년 20번째 축제를 맞아 축제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라는 천안시가 춤의 도시 천안이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부각시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에 의해 진행되는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심에서의 판단 중 피고인인 박 시장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피력하며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냐며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원심의 판결에 대해 재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1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 박상돈 시장이 허위사실에 대한 인지를 못할 수는 있지만 허위사실이 게재된 선거 공보문을 최종적으로 제출한 건 후보자 자신이고 때문에 검토할 의무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따져볼 것은 허위사실 공포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는 것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검찰 측은 원심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던 이른바 기가돈의 영상을 증거로 채택돼야 한다며 이 영상으로 박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지난 첫 심리 당시 변호인들이 주장한 피고인 신문 필요성에 대해 본래 피고인 신문은 피고인들이 자기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게 보통이라는 점을 들어 공소사실 입증 취지에 대한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신문 절차 자체를 하지 말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말 및 검찰 측에 공소사실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변호인 측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함께 요구했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피고인들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4시 10분에 속개됩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공주시 정안면은 밤 주산지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 이곳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내막 지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프장 개발 계획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은 올해 1월로 당시 시행사는 현장 사무실을 낸 데 이어 3월엔 주민설명회를 갖고 사업 계획과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주시 정안면 내촌리 일대 1622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2023년부터 2029년까지 36홀 골프장을 짓겠다는 게 이 사업의 뼈대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나기 원치 않고 내촌리에 식수원이 있는데 골프장에 들어서면 식수원이 오염된다는 게 주된 반대 이유였습니다. 논란이 있는 대목은 사업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입니다. 시행사는 1,700여 원을 드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주민들은 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시행사 보유자금이 고작 사업부지 토지의 1% 정도만 매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D사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디서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몰라도요. 지금 그 회사에서 공주시에 제출하는 서류에 이제 자금 계획 같은 게 몽땅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자료를 외부로 유출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시행사로선 사업권을 따내는 데 성공하면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면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이 경우 모든 고통은 주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시 유량동에는 대규모 중고차 매매단지인 천안현대 오토 아레나가 유치권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유치권 행사를 하는 측과 시공사로 참여한 현대하산 측의 대립 과정 속에서 험악한 일도 있었다는 것이 천안TV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이들의 주장을 최영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천안시 유량동 일원에 들어선 대규모 중고차 매매단지인 현대오토 아레나가 유치권자와 시공사 간의 점유권 대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대오토 아레나는 2018년 천안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후 2021년 첫 삽을 뜨기 시작해 올해 초 준공을 한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하지만 책임 준공을 약속한 현대하산 측이 도면과 다르게 시공을 하며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전기공사업체인 D사와 지역 부동산 개발업체인 H사는 민법 제320조 1항에 의거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8일 새벽 현대하산 측이 아무런 예고 없이 많은 용역 직원들과 함께 이곳을 찾았고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치권 행사자 측 직원 일부가 건물에 갇혀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유치권 행사 관계자 측은 전했습니다. 또한 용역 직원들이 건물 내 비상구 입구를 봉쇄해 자칫 화재라도 일어났다간 큰일이 날 뻔한 상황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대하산 관계자들 이렇게 대동을 하고 이제 무단 침입을 해서 안에 있는 저 점유를 한 거고 우리는 그 안에 우리 저기 직원들이 지금 4명이 지금 갇혀 있어요. 지금 3명이. 3명이. 네. 밥도 못 들어가게 우리 현실 경찰 입회하에 들어가서 한속 안 하고 있어요. 귀책 사유가 본인한테 있어요. 책임준공 미행을 하면서 그냥 떠안는 거예요. 지금 그 현대하산은 이 건물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공사비를 자기네가 그 미수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준공 미행을 하면서 얘네는 공사비 채권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를 채권단에 다 써줬어요. 내 잘못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 그리고 나는 유치권도 영원히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다 이미 합의가 끝난 상태예요. 도장을 다 찍고. 현대하산 측 입장도 팽팽했습니다. 이들은 신탁사의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들의 행동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8일 새벽에 소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현장에 경찰들도 있었던 만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점유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우선 저희 권한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으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다 신탁사로 위임받아서 제가 메시지 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권한들을 다 받은 상태에서 진행한 상황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적법하다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로 뭐 어제 오전에 좀 소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저희가 충분히 현장에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 진행했던 거고 당시에 또 현장에 또 경찰분들도 나와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공사를 해서 공사금이 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때 금액도 상당하고 뭐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도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주체일 뿐이에요. 현재 양측은 핵심 쟁점인 현대하산 측의 건물에 대한 공매 진행과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협상 내용은 추후 보도할 예정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 성완읍에 자리한 몇몇 저수지에서 천연 기념물이자 토종 거북이인 남생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천안시에서 남생이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토종 민물 거북인 남생이가 천안성안읍 수양리 학정저수지 일원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이 사단법인 한국남생이 보호협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천연기념물 제453호인 남생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등급으로 보호받는 동물로 조선시대에는 장수동물로서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본이 된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동물입니다. 협회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학정저수지에서 천연기념물 서식 조사를 하던 중 2개체의 남생이를 발견했습니다. 천안에서 남생이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협회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안읍 매주 저수지에서도 남생이 3개체가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천안시에서 천연기념물 남생이가 발견된 거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생이는 그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 자연재해 등으로 서식지를 이탈해 많이 폐사한 건이 보고가 돼 있고, 천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인공적인 저수지 개발이 많이 돼서 개체수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발견되어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천연기념물 발견을 토대로 천안시는 문화재청과 협회를 통해 관심과 보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앞으로 특수 제작된 포획지를 사용해 이곳에서 남생이들이 자연 번식이 되고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지난해 천안시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에 환승 할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많은 천안 시민들은 수도권으로 이동할 때와 천안으로 돌아올 때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천안시가 최근 이와 관련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0%가 넘는 시민들이 합격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천안시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 환승 할인 제도에 대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가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QR코드를 통해 진행한 선문 결과 총 242명의 시민 중 85.1%가 천안형 환승 할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제도가 앞으로 계속 시행돼야 할지 대해 묻는 질문에 96.3%가 그렇다고 답했고, 환승 할인제 이후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늘었느냐는 질문에 79.8%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환승 할인 제도로 인해 교통비를 얼마나 절감했는지에 묻는 질문에는 39.7%의 시민이 월 10,000원 미만이라고 답했고, 10,000원 이상 20,000원 미만이라고 답한 경우는 26.4%였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비수도권 최초 수도권 연계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인 천안형 환승 할인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개선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켄이 전해드리는 이번 주 단신입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켄입니다. 금주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천안시가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이륜차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기에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시에 따르면 이에 대한 단속을 위해 동남구의 경우 터미널 사거리, 서북구의 경우 불당동, 물총새공원 등 7개소의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이번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는 최근 배달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이륜차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며 추진됐으며 단속 장비의 인수 검사를 마치는 대로 이달 말부터 본격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남도 내 최초로 내포신도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 위를 누볐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6일 내포신도시 홍해공원 일원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무료 탑승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셔틀버스는 매주 금토일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행되며 11월 26일까지 2달간 체험 서비스 형식으로 운행됩니다. 이 셔틀버스 탑승 예약은 QR코드를 통해 진행되고 일주일 단위로 예약이 진행된다고 충남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천안시가 에코밸리 일반 산단에 대한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고 13일 승인 고시했습니다. 동면 수남리 일원 약 34만 9천 평방미터 부지 1,3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준공 시 약 1,5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 에코밸리 일반 산단은
기존 천안 제호산단과 현재 조성 중인 동부 바이오산단 등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안TV AI 아나운서 팬이었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천안시 풍세면 주민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풍세면 주민자치회 최선엽 회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풍세면 주민자치회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풍세면 주민자치회는요, 2019년 9월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현재는 한 35명의 주민자치 회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세 이름에 걸맞는 풍세에 풍요로운 풍세를 만드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5회 풍세면 주민총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 안건은 어떤 게 있었나요? 주요 안건이 한 7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우리 마을 꽃길 조성과 또 우리 마을 이웃돕기, 또 환경 개선 정비 사업, 또 그 초등학교 근방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금연 좀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그런 걸로 해서 했고요. 우리가 2020년부터 수익 나눔 사업으로 하우스를 하나 주민자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놈을 해서 수익을 해갖고 발생해서 그놈을 같이 이웃을 좀 도와달라는 요청 들어서 그것과 또 풍세면의 그 무지개 마을 학교 운영권 이렇게 해서 7건 정도가 다 답사됐습니다. 네. 네. 풍세면 주민화합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회장님만의 주된 강점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만의 강점이요? 저만의 강점. 글쎄요, 우리는 이제 주민들 뿐이 아니고, 각 단체장님들도, 이장님들이, 시골 구조다 보니까 조금 강점이 아니라 좀 그분들이 좀 아직도 많이 세죠. 그분들하고 잘 화합하고 리더 해나가고 잘 맞춰주니까 잘 따라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풍세면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계획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2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풍서촌 개발이라는 것을 광덕면과 풍세면 주민자치가 같이 작년에 TF팀을 구성하여 지금 작년에 한 결과물이 하나가 우리가 노력해서 했어요.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걸로 해서 한 65억 정도의 예산을 따서 올해 착공 들어가는데 그게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한 사업이고요. 네. 또 우리가 이제 하나는 더 그 침수지구를 풍세 광덕에 더 넓혀서 더 우리 천안 시민체육공원으로 더 버금나는 그런 풍세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또 몇 가지 꼽아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작년에 풍세면 그 보성리와 용정리에 한 2km 구간에 풍세만의 특색거리를 한번 조성하고 싶어 갖고 거기서 감나무 한 500주와 연산홍 한 2만 주 정도를 지금 식재를 해서 한 4, 5년 뒤에는 지금 요즘 같은 데 들어오면 풍세구나라는 이런 그 다양한 가족 단위로 놀러 올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풍세면 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풍세면 주민자치회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 올 연말 내년 초면은 아파트 한 3,200세대가 입주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우리 현 주민들과 또 새로 이사 오시는 입주민들 간에 보이지 않는 격차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최대한 격차가 없고 잘 수용할 수 있고 부용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 주민자치위원들께서 더 안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가 나서서 더 적극적으로 한번 포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풍세면 주민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천안에선 2023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열렸고 도시 전체가 흥겨운 춤사위에 빠졌습니다. 이제 축제는 막을 내렸고 모두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녹록지 않은 일생을 보내면서 축제를 통해 얻은 흥을 이어가시길, 그래서 일상에서 새 힘을 얻어가시길 소망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